안녕하세요. 예술적인 골 감각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킥오프 순간을 만들어낸 스포츠 스타들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는 축구 전문 채널 킥오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황선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 황선홍은 21살의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팀으로 차출되었습니다. 당시 일본과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황선홍은 말 그대로 황새처럼 헐헐 날아다녔는데요. 전반 13분에 결승골을 터뜨린 그는 35분에 김주성의 추가골까지 도우면서 한국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죠. 1990년 다이너스컵 예선전에서 황선홍은 일본을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2대0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죠.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8강 일본과 1대1로 비기고 있던 후반 33분 황선홍은 멋진 헤딩슛으로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황선홍은 곧바로 관중석으로 달려가 주먹감자 세레모니를 선보였죠. 이후 다시 한 골을 내주며 동점 상황이 됐지만 황선홍의 페널티킥으로 재역전에 성공합니다. 1998년 일본과의 평가전 1대1 동점 상황에서 후반 25분 황선홍은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그림 같은 가위차기 슈팅으로 일본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당시 한국은 2대1로 승리했고 잠실 경기장을 찾은 6만여 붉은 악마들은 크게 열광했었죠. 당시 관중석을 온통 붉게 물들인 응원단석 한가운데에서는 황선홍 파이팅이라는 문구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풍족하게 살지 못했어요. 홀아버지 밑에서 3남매가 힘겹게 살았죠. 아버지가 운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 칠 곳은 축구밖에 없었어요. 절 지탱해주는 힘이 축구였죠. 삶의 희망이었기에 더 열심히 했어요. 절실하게 축구를 했죠.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홀로 황선홍을 비롯한 3남매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마저도 일 때문에 마주칠 기회가 적어 의지할 곳이 축구밖에 없었던 것이죠. 중고교 시절에도 축구를 좋아했지만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청소년 대표팀으로 차출된 적이 없었죠. 경기도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본인이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5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와보니 뛰어난 선수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고교 졸업 후에는 축구 명문인 고려대나 연세대로 가고 싶었지만 두 곳 다 체격도 왜소하고 체력도 약했던 무명의 황선홍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로 건국대에 갈 수 있었고 이곳에서 꾸준히 경기 참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고정훈이 많은 어시스트를 잘해줘 황선홍은 많은 골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한 번은 선배가 지하실로 끌고 가 줄넘기를 죽도록 시켰는데 그것 또한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황선홍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88년 춘계 대학 연맹전에서입니다. 당시 그는 이회택 감독에 의해 대학생 신분으로 국가대표팀에 발탁되기로 했죠. 1988년 아시안컵에서는 한 골 1도움을 기록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다득점을 기록한 황선홍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스트라이커로 각광받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그는 고려대 출신 국가대표 홍명보를 만나 90년대 한국 축구를 이끌었던 HH라인을 구축합니다. 대학 졸업 후 1991년에는 K리그의 드래프트에 참여하지 않고 차범근이 활약했던 독일 분데스리가 소속 레버쿠젠의 아마추어로 입단합니다. 당시 그는 17골을 터뜨리며 주목받았고 이듬해에는 분데스리가 2부 리그인 부퍼탈 SV로 이적하죠. 하지만 그해 8월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당시 부상만 아니었다면 손흥민 못지않은 활약을 펼칠 수도 있었죠. 1993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황선홍은 포항 스틸러스에서 홍명보, 라데보그 다노비치, 최문식, 박창현, 박태하 등 전설적인 동료들과 함께 포항의 황금시대를 꽃피웁니다. 1995 시즌에는 8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것과 동시에 11골 6도움을 기록해 득점 3위에 오르죠. 1997년과 1998년에는 포항 스틸러스의 아시아 클럽 챔피언십 2연패를 이끌었습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대표팀의 선발로 나선 황선홍은 C조 2차전인 볼리비아와의 경기에서 인생 최악의 경기를 치릅니다. 당시 너무 경직돼 있던 나머지 위로 차면 골 성공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슛을 때렸지만 번번이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국내 팬들로부터 역적 취급을 받게 되죠.
하지만 황선홍은 4년 후인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도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월드컵 직전에 열린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이 순간 그는 본인의 축구 인생이 끝난 것처럼 힘들었으며 당시 중국 골키퍼를 피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월드컵 진출이 좌절된 그는 1998년 7월 J리그의 세레소 오사카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외국인 최초로 J리그에서 득점왕 타이틀을 석권합니다. 역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타국 리그의 득점왕을 차지한 것이기도 하죠. 현재까지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에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로 복귀하지만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다시금 J리그의 가시와 레이솔로 임대를 갑니다. 이후 샤샤가 삼성에서 방출되자 황선홍 역시 가시와 레이솔로 완전히 이적하게 되죠. 이곳에서 황선홍은 홍명보, 유상철과 함께 코리안 트리오로 맹활약을 펼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지난 월드컵에서의 불명예를 씻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월드컵 개막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겠다고 선언까지 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마침내 조별리그 D조 1차전 폴란드와의 경기에 나선 황선홍은 전반 25분 이을용의 낮은 크로스를 논스톱으로 골문 구석에다 정확히 차 넣었습니다. 리버풀의 주전이자 이스탄불의 기적을 이룬 두택조차도 꼼짝 못하게 만든 고난이도 슛이었죠. 고국의 월드컵 무대에서 4강 슈나를 이룬 황선홍은 K리그의 전남 드래곤즈로 이적했지만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채 현역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비록 많은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겪긴 했지만 30대 중반의 나이까지 스트라이커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는 월드컵 무대에서 최고의 순간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황선홍은 선수 시절 무릎 수술 3회, 십자인대 수술 2회, 어깨 수술 1회를 받았지만 35세의 나이에도 월드컵에 진출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가올 시련들에 대해 미리 준비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는 평소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를 책찍질하기 위해 산책을 즐기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는 시련의 순간마다 정상적인 밸런스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역 은퇴 후 감독 생활을 하게 된 황선홍은 최용수와 사적으로는 절친, 공적으로는 라이벌 관계로 얽히면서 많은 화제를 낳았는데요. 두 감독의 팀이 맞대결하는 날에는 황새와 독수리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며 K리그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독수리가 말하는 황새에 대해 들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님은 평소 굉장히 유한 성격이지만 그라운드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승부근성을 갖고 계셨죠. 특히 출전 의지가 대단했는데 그런 열정은 지금 선수들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황선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킥오프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